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체역학에 대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31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이 31번은 캐노트 사이클이 800도 K의 고온의 열원하고 500도 K의 저온의 열원 사이에서 작동이 되는 거죠. 이 사이클에 공급하는 열량이 800kJ이라고 하면은 외부에 하는 일은 약 몇 킬로줄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요 외부에 하는 일은 이 공급된 요 열량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요? 열 효율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열 효율은 우리가 이오타라고 표기하는데 요 놈은 1에서 고온이 아니고 저온의 온도죠. 저온의 온도를 고온의 온도로 나눠서 그걸 1에서 빼주면 요 놈이 바로 열 효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열 효율은 저온이 지금 얼마예요? 500도 K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저온이 지금 500도 K고요. 고온이 지금 800도 K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그 열 효율을 계산하면 이게 0.375가 나오는 거죠. 그럼 외부에 한 일은 공급된 열 800kJ에다가 바로 그 열 효율을 곱하면 되죠. 0.375 해서 외부에 한 일은 300kJ에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32번은 이건 가장 우리 기본적인 문제예요. 수도값을 주고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유속을 계산하라는 거죠. 자, 우리 속도 수도는 이 지분의 유속의 제곱이죠. 여기서 U의 제곱은 뭐예요? 2G H죠. 양쪽에 루트 씌워주면 결국 U는 루트 2GH라는 거죠. 이 식에다 주어진 수도의 높이를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9.8에다가 중력가속도 주어진 수도 0.6m 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3.43 m/s가 바로 그 유속이 되는 거죠. 다음 33번 나가죠. 자, 33번은 옥내소화전 그 노즐에서 물을 갖다가 방사했는데 피토게이지의 그 압력이 230kPa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0분 동안의 그 방수량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내소화전 노즐에서의 방수량은 0.653 노즐의 내경 제곱에 루트 10에다가 P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여기서 이 Q는 방수량인데 LPM이에요. 리터 퍼 분. 요 D는 노즐의 내경인데 단위가 밀이죠. 요 P는 노즐의 방사압인데 그러면 단위가 메가파스칼이죠. 여기다 대입하면 여러분이 분당 방사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653에다가 노즐 내경이 13mm죠. 그래서 13의 제곱에다가 루트 10에다가 방사압력이 230kPa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메가파스칼이 요 킬로파스칼로 하면 얼마예요? 10의 3승이죠. 즉 1000kPa이니까 요 놈을 메가파스칼로 하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0.2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0.23을 대입을 하면은 바로 분당 방사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당 방사량이 167.36리터죠. 그럼 지금 몇 분간 방사한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10분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 곱해주면 되죠. 분당 방사량에다가 10분을 갖다 곱해주면 1673.6리터예요. 그럼 1세제곱미터는 몇 리터예요? 1000리터죠. 그러니까 여기다 1000으로 나눠주면 1.67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노즐에서의 요 방수량 계산하는 공식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다음 34번이요. 이 34번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대압은 대기압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예요? 계지압이죠. 또는 이 절대압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진공압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진공압은 빼줘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단위죠, 단위. 계기압력이 mmHg로 주어져 있어요. 그 대기압은 킬로파스칼로 주어져 있죠, 101.3. 그럼 절대압력은 몇 킬로파스칼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죠. 자, 대기압이 101.3 킬로파스칼이죠. 그럼 게이지압도 마찬가지로 요 킬로파스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게이지압은 지금 얼마예요? 730 mmHg죠. 자, 요걸 뭘로 고쳐줘야 돼요? 킬로파스칼로 우리가 단위를 변환을 하는 거니까 분자에다 킬로파스칼 약분을 해야 되니까 mmHg를 분모에다 둬야 되겠죠. 그럼 이걸 같은 값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1기압이 mmHg로 하면 760mmHg죠. 요 놈이 킬로파스칼로 하면 101.325죠, 정확히. 그래서 그냥 줄여서 101.3킬로파스칼이죠. 그래서 760mmHg가 101.3킬로파스칼이죠. 자, 그럼 요 mmHg 서로 없어지고 단위는 킬로파스칼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730을 760으로 나누고 101.3을 곱하면 요 놈이 97.3이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게이지압 97.3 킬로파스칼 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198.60 킬로파스칼에서 요 1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죠. 34번 같은 건 뭐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죠. 35번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캐비테이션, 우리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거, 이놈을 방지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거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가 수건이라고 하면 펌프가 이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쪽에 이제 후트밸브가 있겠죠. 요놈이 바로 뭐예요? 흡입 양정이에요. 이 흡입 양정은 최대한 작게 해야 공동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예요. 이 펌프의 설치 위치를 될 수 있는 대로 높이라고 했는데 설치 위치는 될 수 있으면 아래로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흡입 양정을 길게 아니고 이게 짧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건 바로 요 1번이에요. 펌프의 그 회전수, 즉 임펠러의 회전수를 낮춰주든가 아니면 이 펌프에 흡입하는 그 배관을 양쪽에서 흡입하면 이걸 우리가 그 양흡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흡입보다는 양흡입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밸브나 플랜지 등에서 마찰 손실 수를 최대한 적게 하면은 공동현상이 덜 일어나죠. 자, 공동현상의 발생 원인을 보면요. 요 펌프의 요 흡입 양정이 클 경우, 마찰 손실이 클 경우, 임펠러 속도가 클 경우, 관경이 작을 경우, 펌프의 설치 위치가 수원보다 높은 경우, 그 다음에 흡입 압력이 유체의 그 증기압보다 낮은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물의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캐비테이션 발생되죠. 방지 대책은 발생 원인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 요 3번에 요 NPSHAV 하고 요 캐비테이션의 관계인데요.
유효 흡입 양정하고 요 필요 흡입 양정하고 같을 때 이게 바로 한계예요. 발생 한계. 그런데 유효 흡입 양정이 요 필요 흡입 양정보다 크면은 공동 현상이 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펌프를 갖다가 설계할 때는 유효 흡입 양정이 요 NPSH의 1.3배보다 크거나 같도록 해주면은 요 캐비테이션을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36번 넘어가죠. 자, 36번은 이상적인 교축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거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축 과정이라는 것은 등 엔탈피예요. 등 엔탈피. 그래서 여러분 교축 과정하고 같은 말이 등 엔탈피 과정이죠. 그래서 이 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뭐가? 엔탈피가. 그래서 엔탈피가 변하지 않는 과정을 우리가 교축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옳은 것은 요 엔탈피가 변함이 없는 과정.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다음에 요 37번은 아주 뭐 기본적인 문제예요. 지금 이 피스톤에서 요 P1하고 P2가 평형인 관계라는 얘기죠. 평형인 관계는 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압력이 서로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P1하고 P2가 서로 같을 경우 우리가 평형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 압력하고 힘의 관계인데요. 결국 여러분이 압력의 단위는 뭐예요? 힘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게 바로 결국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압력은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 또 반대로 하면 힘은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거죠. 다음 38번 넘어가죠. 자, 38번은 가장 쉬운 우리 펌프의 동력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량정 주어지고 토출량, 효율, 그 다음에 전달계수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의 동력, 요 킬로와트 계산하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물의 비중량에다가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퍼세크예요. 여기에다가 전량정, 미터죠. 요 놈을 102로 나눠주고 펌프의 효율, 전달계수 K를 갖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은 1000kg 포스퍼 미터의 3승. 그 다음에 펌프의 토출량은 500리터 퍼 분이니까 500리터는 세제곱미터로 하면 0.5세제곱미터죠. 1분은 60세크 해서 토출량의 단위를 세제곱퍼 세크로 바꾼 거예요. 전량정은 80m, 킬로와트니까 102, 효율 65%니까 0.65, 전달계수 1.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산하면 모터 동력이 11.06이니까 2번이 가장 가까운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동력은 RQH를 그냥 102로 나눠주면 수동력 킬로와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축동력은 수동력에다가 뭐를 나눠준 거예요? 펌프의 효율로 나눠준 게 바로 축동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터 동력은 전달 계수를 갖다가 곱해주면 바로 모터 동력이 나오는 거죠. 39번은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어떤 수조가 있는데 이 탱크 수조의 이 밑 부분에서 받는 힘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은 압력에다가 뭐예요? 단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P, 이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높이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 힘은 비중량에다가 높이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게 바로 힘이에요.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탱크 바닥에다 받는 힘이 되는 거죠. 여기 뭐예요?
액체가 지금 비중이 1.03이죠. 그럼 비중량이라는 것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뭐를 곱한 거예요? 비중을 곱한 거죠. 그럼 여기 물어본 것이 뭐예요? 킬로 뉴턴이죠. 그럼 이 비중량도 여러분이 킬로 뉴턴으로 하면 돼요. 자, 물의 비중량이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비중이 얼마예요? 1.03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중량 계산하면은요, 10.094가 나오는 거죠, 이게.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 요게 바로 물의 비중량은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인데 비중이 1.3인 유체는 10.09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높이는 몇 미터예요? 5미터죠. 단면적 4미터의 제곱 나왔죠. 이 식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죠. 비중량 10.094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 높이 5m, 단면적 4m의 제곱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미터하고 요 미터의 제곱 곱하니까 미터의 3승이 되죠. 그럼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니까 남는 단위는 킬로 뉴턴만 남는 거죠. 그래서 202 킬로 뉴턴이 바로 요 탱크 바닥에서 받는 그 힘이 되겠죠. 다음 40번은 우리 뉴턴의 점성 법칙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전다능력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다능력은 점성 계수에다가 dy분의 du에서 요게 속도 9배, 속도 기울기죠. 근데 점성 계수는 주어졌어요. 뮤는 1.4에다가 10에 마이너스 3승 파스칼의 세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 속도 기울기만 dy분의 du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방정식을 주었어요. 500y에 6y의 제곱이라는 방정식을 주었죠. 요 놈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요, 요 1차 함수에 있는 요 상수만 남아요. 그래서 500에 요 dy분의 du가 뭐예요? 거리분의 속도죠. 즉 거리는 미터고요. 위에가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가 되죠. 그럼 요건 결국 세크분의 1, 즉 세크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0에 세크의 마이너스 1승만 나오는 거예요. 이 미적분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2차 방정식일 경우에는 요 1차 상수의 함수의 요 상수만 끄집어내면 그게 바로 미분된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500 세크의 마이너스 1승이 속도 9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즉 점성 계수에다가 요 속도 9배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파스칼 세크가 바로 점성계수죠. 여기에다가 속도 9배 500 세크의 마이너스 1승. 세크의 마이너스 1승은 뭐예요? 이게 세크분의 1이죠. 그러니까 세크 없어지고 남는 단위는 파스칼, 즉 뉴턴 퍼 미터의 제곱만 남죠. 그래서 계산하면 0.7 파스칼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4번이.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